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식사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이유 없이 피로가 몰려오며 건강검진에선 어김없이 높게 나오는 혈당 수치.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데도 왜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질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단 하나의 영양소, 바로 비타민 C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감기약보다 더 중요한 존재, 그리고 당뇨 관리에 숨겨진 열쇠일 수 있는 그 영양소.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타민 C는 일반적으로 감기 예방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와 임상 결과를 통해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다. 30년 이상 내분비 내과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의 김소연 박사는 오랜 기간 동안 병원 진료와 연구, 건강 강연을 통해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만나왔으며 그 과정에서 비타민 C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과거에는 당뇨 환자에게 비타민 C를 별도로 권장하지 않았지만 최근 발표된 국내외 논문들과 사례들을 통해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와 대사 기능 개선 작용이 당뇨병의 예방과 증상 완화에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의외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비타민 C, 야말로 간단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혈당 관리 전략이 될 수 있다. 비타민 C는 단순한 면역력 증강제가 아니라 당뇨병이란 만성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생리적 경로에 관여하는 필수 영양소이며 특히 초기에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 당뇨병의 숨은 경고 신호들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제까지의 통념을 넘어 당뇨 관리에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비타민 C의 재발견이다. 이처럼 기존의 약물 중심 치료법 외에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보완요법으로 비타민 C를 주목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나 피로 때문이라고 간과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비타민 C 부족으로 인한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사 후 눈이 침침해지고 졸음이 쏟아지거나 몸이 무겁고 피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변화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뇨병은 초기에는 뚜렷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몸은 이미 여러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증상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C의 결핍으로 인한 신체 변화일 수 있다.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작은 상처가 쉽게 낫지 않거나 이전보다 기운이 빨리 빠지는 느낌은 모두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비타민 C는 단순히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 외에도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며 조직의 재생을 돕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당뇨병은 이 모든 기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 C 부족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 부작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증상들을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체내의 비타민 C 상태를 의심하고 조기에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당뇨병 환자라면 더욱 세심하게 자신을 관찰하고 일상적인 신체 변화 속에서 건강의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당뇨병 환자들이 비타민 C 결핍에 더 쉽게 노출되는 데에는 단순히 섭취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몸속 대사 환경 자체가 비타민 C의 소모와 손실을 가속화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과일 회피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이 높은 과일을 피하면서 오렌지, 딸기, 키위와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아예 식단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흔하다. 혈당 상승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러한 식습관은 오히려 체내 비타민 C 결핍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두 번째 이유는 흡수 방해 현상이다. 비타민 C는 체내에서 포도당과 동일한 경로를 통해 흡수되는데 혈당이 높아지면
포도당이 이 통로를 선점하게 되어 비타민 C는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된다. 즉, 충분히 섭취했다 하더라도 고혈당 상태에서는 비타민 C가 효과적으로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소변을 통한 빠른 배출이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신장을 통해 쉽게 배설되는데 당뇨병 환자는 신장 여과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비타민 C 역시 빠르게 손실된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체내 소모량 증가다. 당뇨병 상태에서는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비타민 C가 끊임없이 소모된다. 마치 끊임없이 불을 끄는 소방수처럼 비타민 C는 체내에서 방어막 역할을 하며 계속해서 사용되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금세 고갈되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경우 비타민 C가 부족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으며 단순히 식사 조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당뇨병이라는 질환 자체가 비타민 C의 흡수와 유지에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셈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타민 C는 단순한 보조 영양소가 아니라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핵심적인 치료 보완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세 가지 주요 작용 때문인데 이는 항산화 효과, 인슐린 민감도 개선, 그리고 혈관 보호 기능이다. 첫 번째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당뇨병 상태에서 과도하게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는 체내 세포와 혈관을 손상시키며 당뇨 합병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비타민 C는 이러한 손상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한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하루 1000mg의 비타민 C를 8주간 복용한 당뇨병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평균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수치 감소를 넘어 혈관의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 손상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두 번째 작용은 인슐린 민감도 개선이다. 당뇨병 환자들 중에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다. 비타민 C는 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며 국내의 한 내분비내과 연구에서는 하루 500mg의 비타민 C를 석 달간 복용한 결과 인슐린 민감도가 평균 28%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혈당 강화제와 비교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실제 혈당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높다. 세 번째는 혈관 보호 및 회복 기능이다. 당뇨 합병증의 본질은 결국 혈관의 손상에서 비롯되는데 비타민 C는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성을 돕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눈, 신장, 발끝 등 미세 혈관이 밀집된 부위의 손상 진행을 늦추고 증상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이처럼 항산화, 인슐린 조절, 혈관 재생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생리적 작용을 통해 비타민 C는 단순한 보충제가 아닌 당뇨병 치료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약물 치료와 병행할 경우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비타민 C를 복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절한 용량과 정확한 복용 시점이다.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비타민 C를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용량에 대해 살펴보면 건강한 성인의 일반적인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100mg 정도지만 당뇨병 환자나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는 체질이라면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 여러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500mg에서 1000mg 사이의 비타민 C를 꾸준히 복용했을 때 혈당 조절과 항산화 작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루 1000mg을 초과하면 대부분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고 드물게는 위장 장애나 신장 결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하루 500mg으로 시작하고 개인의 상태와 반응을 고려하여 최대 1000mg까지 조절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복용 타이밍이다. 일반적으로 식사 직후보다는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이 더 높다. 하지만
위가 민감한 사람의 경우 식사 후 30분 정도에 복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또한 하루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이다. 이처럼 복용량과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비타민 C의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실제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복용법을 적용한 이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사례들이 많다. 중요한 점은 비타민 C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 가능하지만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항응고제나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C가 이들 약물의 흡수나 배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영양제를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복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비타민C를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이다. 비타민C를 섭취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은 영양제를 통한 보충이 아니라 음식에서 얻는 것이다. 당뇨병 환자들이 비타민C 섭취에 있어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은 과일과 채소를 제한하거나 완전히 배제하는 식습관인데 이는 오히려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은 다채롭고 접근하기 쉬운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딸기, 키위, 자몽, 블루베리, 파프리카, 우회, 브로콜리, 고추, 시금치 등은 모두 비타민C 함량이 높고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들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특히 과일의 경우에는 주스로 가공하기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스는 과육이 제거되면서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생과일은 섬유질과 함께 소화되므로 혈당의 급등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식사와 함께 소량의 과일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섭취하면 다른 음식들과 함께 흡수되어 혈당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 키위 반 개 또는 딸기 3개 정도를 곁들이는 식습관은 혈당 관리와 영양소 보충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실천 방법이다. 여기에 브로콜리나 파프리카를 곁들인 반찬을 추가하면 비타민 C 섭취는 더욱 풍부해진다. 비타민 C를 음식으로 섭취할 경우 생체 이용률이 높고 위장의 부담도 적기 때문에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음식 섭취를 단기적인 조절이 아닌 평생 지속 가능한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식사 계획에 소량의 비타민C 풍부 식품을 포함시키고 요일별로 변화를 주며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음식에서 비타민C를 얻으려는 노력은 단순한 영양소 보충을 넘어서 당뇨 관리의 근본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비타민C를 일상 속 루틴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복용보다 꾸준한 실행을 중심으로 한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의 변동성을 줄이고 신체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C를 하루에 일정하게 분산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하루 권장량인 500mg을 아침 공복에 250mg, 저녁 식후에 250mg으로 나누어 섭취하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위가 약한 경우에는 식후 1시간 정도의 섭취에도 무방하다. 여기에 식품 섭취를 병행하면 비타민C의 흡수율은 더욱 높아지고 전체적인 식단 균형도 좋아진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키위 반 개 또는 딸기 3개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반찬으로 활용하며 저녁에는 시금치나 고추를 추가하면 하루 내내 비타민C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영양제를 복용하면서도 음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비타민C를 얻는 방법이며 위장 부담을 줄이고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요일별 실천 루틴도 정해두면 실천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비타민C와 함께 키위 반 개 또는 딸기 3개,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시금치 중 하나를 선택해 식단에 추가하고 주말에는 비타민C와 꿀 티스푼 또는 자몽 한 조각을 곁들이는 식단을 구성하는 식이다.
이러한 루틴은 지루함 없이 다양한 식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반복적인 실행을 통해 건강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비타민C의 효과는 최소 4주 이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일주일 내로 결과를 판단하지 말고 최소 2달에서 3달은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처럼 단순한 영양제 복용이 아닌 루틴 중심의 실천은 비타민C를 일상의 일부로 만들고 당뇨병 관리뿐만 아니라 면역력, 에너지 수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비타민C만으로도 혈당 조절과 피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여기에 마그네슘을 함께 보충하면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 마그네슘은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비타민C 못지않게 중요한 미네랄로 3가지 주요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옮기기 위해서는 일종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존재가 바로 마그네슘이다. 그러나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낮은 상태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조절에도 관여한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데 마그네슘은 이러한 스트레스성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셋째, 마그네슘은 수면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미네랄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숙면을 도와주며 특히 밤에 자주 깨거나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실제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밤에 자주 소변을 보거나 불면을 호소하는데 이는 마그네슘 결핍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타민C와 함께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당 조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마그네슘의 권장 복용량은 하루 300mg 정도이며 복용 시간은 저녁 식사 후나 취침 1시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제품을 선택할 때는 흡수율이 높은 글리시네이트 또는 말레이트 형태를 권장하며 옥사이드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옥사이드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체내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타민C와 마그네슘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혈당 조절, 혈관 건강, 신경 안정, 수면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며 복잡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2가지 영양소만으로도 일상 속 건강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비타민C와 마그네슘을 꾸준히 복용하면 당뇨병 환자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신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 변화는 대개 2주에서 3개월 사이에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혈당의 안정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복 혈당이 예전보다 덜 출렁이고 식후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체감하게 된다. 꾸준한 섭취를 통해 혈중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고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이 줄어들면서 혈당 수치가 보다 완만하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3개월 정도 지속하면 당화혈색소 수치의 실제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두 번째 변화는 만성 피로감의 완화다.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나른했던 증상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운이 돌아오는 느낌이 분명해진다. 이는 세포 에너지 대사가 개선되고 염증 수치가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수면의 질 향상이다. 비타민C가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고 마그네슘이 신경계를 안정시키면서 밤중에 자주 깨는 횟수가 줄고 숙면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훨씬 개운하고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느끼게 된다. 네 번째는 반복되는 염증과 감기에서의 회복력이다.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복 속도의 차이를 느끼고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던 체질도 눈에 띄게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비타민C가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조직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마지막 5번째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기분 개선이다.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회복되고 수면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이 줄어들고 일상에서의 활력과 삶에 대한 의욕이 높아진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대개 첫 달 안에 피로 개선이나 수면 변화부터 체감하고 2달 이상 지속하면 혈당 수치와 면역력, 정서 상태까지 복합적인 개선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비타민C와 마그네슘은 단순한 영양 보충제를 넘어 당뇨병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건강 도구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타민C와 마그네슘은 당뇨병 관리에 있어 각각도 중요하지만 함께 섭취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혈당 조절은 물론 피로 회복, 수면 개선, 염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 노년기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복잡한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고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꾸준한 실천이다. 하루 이틀 먹고 마는 방식으로는 원하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알맞은 용량으로 복용하면서 자신의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단할 때 반드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타민C와 마그네슘은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며 의학적 판단 없이 독단적으로 약물 복용을 조절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영양소는 단기적인 응급 대응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며 일상 속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더불어 본인의 신체 반응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섭취량이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단순한 영양소의 조합이지만 제대로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당뇨병이라는 만성질환의 부담을 줄이고 노년기에도 활기차고 안정된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 비타민C와 마그네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강력한 건강 자산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함께하는 노년 건강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